뭐 강남 말고도 아무 데나 한번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인천 모르신다, 인천을 난 처음 가본다 라고 한다면은 일기 봤을 때 아까 전에 봤었던 그런 빨간색 거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 이 밑에만 조금 있고 올라오면은 여기가 조금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미는 거리라고 해서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 전통시장을 이렇게 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또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지적 편집도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테헤란로가 일반 상업 지역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일반 상업 지역, 그러니까 지적 편집도로 확인을 해보니까 주안역 이 근처가 전부 다 일반 상업 지역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뭔가 핫하겠구나 라고 그냥 저는 넌지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간속 오거리역 여기도 뭔가 있구나, 이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도 부평역과 부평시장역 이 사이도 뭔가 있구나. 일단 여기는 생긴 것 자체가 이미 기획된 곳입니다 라고 나오죠. 이런 곳으로 이제 도시기획을 짜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위에도 있고 상동역도 있고 여기도 일반 상업지역으로 쭉 되어 있고 삼종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부천역 이쪽이도 좀 이제 핫한 걸로 보이는데, 자 이제 지도로 봤으면은 한번 이거를 빼고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조금 땡겨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되어 있는데, 자 해물탕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해물탕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냥 카페나 아니면 식당 검색을 해보는데 카페 검색을 치면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뭔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엄청 나오죠. 그러면은 저는 핫하다고 주로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플러스가 붙어져 있잖아요. 플러스 2, 플러스 3, 1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 한 건물에 카페가 하나뿐만 아니고 몇 개가 더 모여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가 뭔가 핫하구나, 여기가 뭔가 카페가 많구나, 카페가 많다는 건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 그거 말고도 뭐 식당을 또 쳐봅니다. 저는 뭔가 많죠. 보시면은 플러스 4, 3, 1, 1, 2, 1, 4, 1, 2, 1, 2 이렇게 많이 있다 하면은 뭔가 있는 건데, 이거를 로드뷰상 조금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업종들도 보기는 해요. 탄탄면이라든가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업종들을 많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아셔야 되는데, 뜨는 이 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브랜드 파워를 가진 곳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는 탄탄한 상권이고 그만큼 그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들어간 거여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뭐 통과, 그쵸?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런 업종이 있다, 파레타는 그래도 뭐 유명하니까 이런 곳이 있다 하면은 그래 뭐 나쁘지 않네, 나름 뭐 괜찮습니다.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드셔도 괜찮아요. 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모텔들이나 호텔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도 많이 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모텔과 호텔 보시면은 보이시죠?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모텔, 호텔들이 많이 모여있고 길 건너편에도 많이 모여있습니다. 다 지금 모텔들이고 호텔들이고 여기도 지금 모텔, 호텔들이 좀 많이 있죠. 지역의 특성상 모텔과 이제 호텔만 모여져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먹자 상권과 같이 모여 있다, 먹자나 아니면은 뭐 클럽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들이다. 여기는 그러면은 안 가봤지만 술 상권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 술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주변에 이제 모텔이나 호텔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술 상권이 모텔들이 하기 되게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어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카페랑 식당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인기 있다는 걸 알겠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로드뷰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물론 뭐 상권의 활성화 정도는 뭐 역 주변이면 더 올라야 좋기는 한데 영화관이 있으면 또 제일 좋기는 하죠.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까지 다 보이시나요? 1층 홍콩 반점 있고요, 보드카페 있고 이렇게 쭉쭉쭉 위로 다 올라가 있죠. 당구장도 있고 여기도. 자 일단 파리바게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절대 망하지 않는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니까 파리바게트도 있고 2층도 채워져 있죠. 3층도 지금 불 켜져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채워져 있고, 그리고 위에도 불 켜져 있으니까 영업 중인 곳으로 보이고, 이 위에 끝까지 다 되어 보이죠. 그러면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할리스 카페도 3층까지 완전히 통으로 쓰고 있고, 그 위에도 똑같이 PC방이 있고, 룸카페, DVD방. 젊은이들이 많은 곳들이 주로 이제 저런 업종 임차들이 많이 되어 있죠. 먹자 골목. 그래서 여기가 지금 메인으로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복잡하죠? 네. 여기는 뭐 안 가봐도 핫한 곳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대표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뭐 여기서 모이자라고 보일 만한, 도로가 또 약간 이렇게 반질반질하지 않은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막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 GS는 되게 잘 되겠네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많다, 다 차여져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상권이죠. 예, 수유상권이니까 술을 마시고 이 안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모텔들이 이제 있는 거니까, 집이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모텔촌인 거고, 모텔촌 근처에서는 주로 이제 24시간 이제 그런 또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젊은이들의 거리인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수유상권과 포차들이 많이 있고, 이 안쪽으로는 모텔들이 많이 있고 호텔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에는 카페랑 목자 이런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넌지시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도로 보이시나요? 네, 깔끔하죠? 식당들이 많이 있고 소매점도 몇 가지 있고. 네. 아까 전에 포차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소매점인들이 좀 많이 있죠.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빨간색 이게 뭐 되어 있는 것들이랑 봐서 임체 업종들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 얼마나 될까, 실제 이동 인구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가서밖에 확인을 못 합니다. 저도 그냥 어느 정도 생각을 염두를 해두는 것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한번 가봐야 돼요. 부평동 153에 44를 한번 가볼게요. 자, 얼마에 주로 매매가 됐었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었네요. 안쪽에 숙박시설들이 많이 매매가 됐었고, 딱 봐도 이제 안쪽은 2천에서 4천인데, 보시면은 하나가 지금 코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600이었고요, 평당. 하나는 4천이었어요. 여기 위에도 2,500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보면은 뭐 운영하실 분들이 찾은 걸 수도 있을 텐데요.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리모델링을 했는지, 그리고 또 관리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은 브랜딩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은 뭐 여기처럼 뭐 앞뒤로 지금 뭐 숙박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곳인지, 한쪽만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지어야 되는 곳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은 4천대에 매매가 되고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저렴하게 잘 매입을 하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안쪽이 약간 그 조용한 곳이다 보니까, 숙박하는 것도 조용해야 되죠. 조용한 곳이다 보니까 저렴하고, 이 바깥쪽이 조금 더, 이 왼쪽이 조금 더 지금 평당가가 높은 걸로 보니까, 이쪽이 그나마 사람들이 먹자골목에 왔다 갔다 많이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에서 거리상 그게 크게 둘이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거든요. 7번 출구에서 이쪽으로 가나, 뭐 6번에서 이쪽으로 가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권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시장로라는 길 하나를 거치고 이 두 개의 상권이 그러니까 다르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게 빨간색이거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뭐 1억 6천이고 여기가 8,300인데 어떻게 해요? 뭐 매입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라고 한다면은 로드뷰만 보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물어봤을 때는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네이버 지도는 들어가지진 않지만 로드뷰가 이제 그래도 파악하기 쉽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로드뷰가 이제 업데이트가 자주 되기 때문에 임차적인 변화라든가 이제 최신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카카오맵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한 번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고, 또 가장 편리한 것 중에 하나는
더블 클릭으로 바로 로드뷰가 켜진다. 예, 대신에 네이버 지도보다는 조금 더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걸로는 이제 밸류맵과 이제 디스코 이제 두 가지 통해서 주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주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작년과 올해 정도 놓고 확인을 한다는 것 정도 생각을 해 두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지도로 봤을 때 카페 같은 거나 식당을 쳐서 이제 임차 업종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근처 매매된 것도 한번 보는 거고,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모텔이 많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수유상권이고, 여기는 그 먹자 상권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건물 매매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건물 매매가를 밸류매매 같은 걸로 그동안의 이력들을 이제 전에 매매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비싸다나 안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1차원적인 거지 아시다시피 세세하게 다 들어가야 돼요. 1억 6천이고 8,300이어서 이게 더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알고 보니까 유동 흐름이 뭐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1억 6천에 임차 업종이 훨씬 더 우수하다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다 확인을 해야 돼서, 만약에 매매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두 개가 나와 있다, 관심이 있다 하면은 두 개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취향마다 다르지만 첫 번째, 그래서 지도를 무조건 킵니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를 키고, 그 다음에 밸류맵이나 디스코 같은 이제 매매 이력이 남아있는 사이트, 플랫폼들을 켜서 지도를 확인해 본 다음에 상권을 보고서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은 내 이론과 가설을 세우고 임차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에 밸류맵과 디스코를 통해서 실제 매매가를 확인하고 나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네이버 그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는 다 아시죠? 확인하는 방법. 그냥 부동산 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매매 이력과 남아있는 물건들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문의를 줘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이 건물이 궁금하다 하면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거 건물 매입하고 싶은데 나와 있는지.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 매물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도인은 팔 마음이 없었다가 누군가 사겠다고 하면은 그래도 또 한번 팔아볼까 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비드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